이 설 연휴 끝나면 곧바로 19일 날 네. 윤석열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예. 선고는 지기현 부장판사가 예. 하잖아요. 지기현 부장판사의 머리에 그리고 컴퓨터에 지금 이제 치고 있을 거거든요. 예. 판결문을. 써놨을 수도 있고. 네,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아, 공소기각하고 예. 유죄하고. 네. 유죄라면은 무기징역을 선고할 것이다. 무기징역. 네. 그런데 공소기각도 때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저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반반이면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뭘 선택할 것이냐. 예. 아직 마음을 안 정했다. 무기징역 아니면 공소기각. 네. 그러면은 절반, 반반씩이라고 그러면 너무 좀 많이 보시는 거 아닙니까? 공소기각 가능성을? 아니, 저는 더 높다고 보는데요. 그래요? 공소기각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이거 듣다 보니까 설마 이렇게 생각하시죠? 예. 설마. 그런데 김건희가 지금 사실상 다 무죄고 김건희는 석방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까지는 지금 아시잖아요. 김건희는 제가 두 번째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지금 이미 터지고 나니까 그냥 상수로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국민들이 지금 뭐 횃불 들고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9일 날 공소기각 때리면 그것도 그냥 지나간 역사가 될 겁니다. 왜? 항소심이 있잖아. 또 대법원이 있잖아. 또 지금 국민들이 또 뛰쳐나갈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 되나? 아마 그런 걸 다 계산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게 지기현 혼자 계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그다음에 그야말로 이 극우 보수까지 극우 보수 법관의 그야말로 국가대표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 지난번에 한번 데뷔를 했지 않습니까? 국회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잘 아는데 거기서 모든 작전은 이제 짜고 지휘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소기각을 날려버려라는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유죄면은 무기징역 아니면은 공소기각 둘 중에 하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네. 예언은 그래도 이제 하나만 해야 되잖아요. 네, 뭘로 하시겠습니까? 저는 공소기각을 선택하겠습니다. 무기징역이라고 그래도 지금 제가 실망할 판인데. 네. 공소기각으로 예언을 하셨어요. 네, 저는 그렇게. 그리고 그만큼 저는 모든 그 민주 시민들이 여기에 초집중해야 된다. 또 그런 관점에서 설날이지만 제가 뭐 사형 선고 날 거다라고 하면은 기분은 좋으실지 몰라도 그러나 역사를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봐야 된다. 네. 곧 다가올 엄청난 충격에 대비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그냥 보이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녹화 그만합시다. 힘 빠져서 녹화 못 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이상민 모든 혐의를 다 인정을 하더라고요. 네네네. 7년을 선고를 그렇습니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판결은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이거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막 인정을 하고 끝에 가서 훅 날려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단전단수 이상민 피고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꼭 내용을 보면은 사실관계 중에 인정한 거는 딱 한 가지만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소방청장한테 한번 전화했다. 그것만 딱 인정한 거예요. 나머지 사실관계들은 다 부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도 무죄로 날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판시 내용이 보면 굉장히 이상민 쪽에 유리한, 굉장히 유리한. 아마 이상민 쪽에서는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네. 이제 고등대법원 올라가면은 더 내리고 집행유예도 가능하다. 대한민국은 실질적으로 지금 법원 독재 권력과 정치 민주 권력의 내전이다. 그렇지만 칼자루는 법원이 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야, 근데 저는 다만 거기에 좀 기대를 걸었어요. 그날 윤석열 재판 중계한다는 거 아닙니까? 생중계. 그렇죠. 생중계를 한다고 해놓고 공소기각 결정 내릴 정도로 지기현이가 배짱이 있을까요? 뭐 그것은 지기현 개인의 지금 저는 문제라고 보질 않기 때문에 조희대가 지휘하는 이 사법 독재 권력이 이 문제를 결정을 한다. 지기현이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그냥 꼭두각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내란죄 담당하는 또 다른 재판 담당하는 주요 재판장들 이진관 부장판사 빼놓고는 다 조희대의 어떤 그 지령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죠. 그래서 여태까지 나오고 있는
그 뭐 이상민 단전단서에 대한 굉장히 부실한 판결도 그렇고 김건희 관련해서는 사실상 다 무죄 공소기각으로 전부 다 날리고 그러니까요. 예, 그거는 뭐 완전히 기획된 작품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각 너무 재판부가 충격을- 예. 독립된 판단을 하고 있다면 절대로 이런 거는 안 나옵니다. 예, 그거는 절대로. 예, 이거는 기획이 된 거다. 분명한 기획이다. 이거는 100%입니다. 김건희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석방만 기다리고 있죠. 석방이 됩니까? 고등법원 가면 아마 보석으로 놓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그러니까 김건희를 특별히 고등법원에서 봐줘서가 아니고 현재 일단 1심에서 나온 게 뭐 징역 1년 8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는 고등법원 가면은 또 이미 지금 한 7, 8개월 살았잖아요. 그러면은 뭐 보통 남은 형기가 보석으로 1년이나 될 거고. 예, 그건 보석으로 풀어줄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 안에 다른 재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짜잔해요. 뭐 통일교회 뭐 당원들 뭐 좀 뭐 이렇게 많이 가입시켜서 정당법 위반. 그건 어차피 집행유예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부인이 뭐 무슨 가방 하나 사줬다. 그 가방 자체도 금액이 얼마 안 되잖아요. 예. 뭐 그 정도는 뭐 경미한 사건으로 또 처리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게 다 집행유예예요. 아니면 벌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뭐 붙인다 하더라도 그것까지 고려한다 하든 물론 그거는 또 항소심 올라오면 다른 재판부가 맡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저는 뭐 김건희 재판은 사실상 끝났다고 봅니다. 2차 종합특검이 뭘 어떻게 추가로 또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 풀어버리면 다 풀려 그러면은 만약에 윤석열이가 2심부터는 내란 내란 전담 재판부가 있죠. 전담 그러면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의 내란 사건은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가 서울 고등법원에서 담당하고 그것은 이제 지금 정해져 있죠. 현재 고등법원 형사 1부 그리고 12부. 형사 1부 재판장님이 만만치가 않아요. 캐리어가. 예. 조희대 대법원장 밑에서 법원 행정처 차장을 한 사람입니다. 기조실장도 했고 가장 대한민국에서 그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조희대 그리고 지금 현재 법원 행정처장 박영재 대법관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형사 1부 재판장이. 그러니까 저쪽 극우 쪽에서는 굉장히 환호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저는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이진관 같은 사람을 자꾸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예. 대한민국 법관들 중에 뭐 한 명, 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렇게 기대가 크시면 안 되고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특검이 기소할 때 지금 이제 김건희에 대한 질문이니까 김건희 특검이 어마어마한 수사를 했잖아요. 김예성 집사 그것도 거의 게이트입니다. 그 모피아 게이트인데 그 모든 거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돈 좀 빼먹은 거. 그것도 무죄 공소기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도 그 집사 게이트를 엄청난 사건으로 다뤘습니다. 그게 또 그 사건의 본질에 맞는 거거든요. 양평고속도로 다 없고 하나도.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런 경우에 뭐 태산이 시끄러웠는데 쥐새끼 한 마리 나온다는 말이 맞는 거죠. 그리고 국토부 서기관이 뭐 엉뚱한 거에 3,500만 원 먹었다. 그것도 공소기각 관련성이 없다. 경찰에서 다시 해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잔치를 했는데 기소할 때 이미 중요한 건 다 빠졌어요. 네, 지금 재판은 정말로 허접한 거 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그것도 다 무죄를 날린 거죠. 이거 재판이라는 것 중에 김건희 재판은 제일 중요한 게 그래도 도이치모터스인데 그 날렸죠. 무죄. 명태균 게이트였잖아요. 넉 달 동안 전 언론이 명태균만 때렸습니다. 일면 톱으로. 그런데 명태균 게이트 그냥 무죄로 날려버렸어요. 나머지는 사실은 뭐 그냥 뭐 가방 하나 받은 거 이 정도로 1년 뭐 8개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우인성 판사가 정말 범죄적인, 그래서 저도 고발도 했지만 범죄적인 판결을 내린 것도 물론 충격적이지만 기소 자체가 그거밖에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를 부실하게 했거나 고의적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 왜? 그거는 이게 증거가 찾아보니까 없더라. 그래서 기소할 게 없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사건들이거든요. 그러면 파견 온 검사들 이 고의적으로 태업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우리가 뭐 저기 할 때 막 너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잖아요. 제가 지금 그런 심정이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이런 일들을 막을 수는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일단은 뭐 기소된 것만 갖고 재판을 하니까 그거를 법원에서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아니, 예를 들면 지금 법 왜곡죄 같은 것을 통과시킨다든가 뭐
지금 재판 소원도 일단 법사위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이런 걸 이렇게 해놓으면은 아이고 이거 이러다가 내가 나중에 크게 당하겠다라고 해서 주춤하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당연히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항상 민주당은 왜 노냐. 한참 그게 뭐 또 이제 이슈가 됐잖아요. 많이 다뤘고 법외국제니 뭐 법외국제 그리고 대법관 정원 특히 이제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 재판에 대한 소원은 판사가 직접 당사자가 된단 말이에요. 내 재판이 뒤집어질 수 예. 있고 이 재판이 위헌이야 이게 헌법 소원이니까. 그다음에 법외국제는 판사를 잡아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판사들이 제일 떠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했어야 된다. 진작에 했었어요.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된다. 내일 모레가 19일인데.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시끌고 안 되는 거고. 그렇지만 그런 움직임을 지금 이 설날 때라도 하고 또 해야 또 뒤집을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조금 일찍 민주당이 이런 걸 만들고 통과했고 시키고 그랬으면은 지기현이 그런 장난을 못 칠 가능성이. 아니, 겁을 내죠. 판사들이 얼마나 겁이 많은데. 대한민국에서 겁이 제일 많은 직종이 판사예요. 검사. 참 안타깝네요. 그런데 왜 지난, 한 달간, 또 무슨 합당 때문에 또 난리를 치고 또 무슨 전준철 변호사가 쌍방울 변호사 그런 이상한 사람이 추천이 돼가지고 또 엉망진창이 되고 그게 마치 집권당 내부에서 어떤 권력 투쟁의 양상으로 번지거나 그렇게 비춰지고 이건 정말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이 내란이 지금 사실은 이 내란의 강을 우리가 건넌다라고 할 때 그 역사적인 그 처단을 통해서 지금 겨울인데 한강물이 얼었다 해서 그 얼어 있는 한강을 지금 건너는 형국인데 지금 중간도 안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강물이 깨지고 있는 거거든요. 얼음이. 예. 그런데 국민들이 보면은 한심한 거죠. 집권 여당에서 벌어지는 게. 제가 봐도 진짜 폭발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폭발을 하시는 전국의 국민들이 많았을 겁니다. 아마 이 설날 때 지금 이 방송을 또 제 얘기를 듣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진짜로. 언제든지 역사는 그것을 깨닫는 순간 예. 바로 잡히거든요. 깨닫지 못할 때 맞습니다. 벌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아까도 특검의 문제, 저도 참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꼼꼼하게 챙겼으면은 괜찮았을 건데 하는 아쉬움들이 계속 지금 재판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특검이 이제 출범을 했는데 2차 특검 성공한다 못한다. 저는 역시 이것도 저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공하도록 만들 수 있는 또 수단이 있어요. 예. 현재로서는 저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 그러나 민주당이 또 나서면 성공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왜? 현재 2차 종합특검법이 실패를 예정한 거예요. 법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왜냐? 전 국민들이 지금 가장 지금 빨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건은 마약 사건입니다. 마약 외압 사건, 백혜룡 경정 이거는 싹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김건희 특검법에 마약에 대한 외압 그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수사 결과는 외압이 없었다예요. 그거는 결과 발표가 됐습니다. 그것을 믿는 국민은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저 댓글이나 여를 보면 민주 시민들이 가장 지금 궁금해하고 가장 분개하는 게 왜 이 사건이 수사가 안 되느냐입니다. 그게 압도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2차 종합특검법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공할 수가 없지. 절반은 실패한 거죠. 왜 빠졌어요? 국민들이 요구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아니 빠진 이유는 일단 그 자체에서 임은정 검사장이 이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임은정이를 믿어야 됩니까? 그러면 백혜룡을 믿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누구를 믿든 간에 지금 중요한 거는 국민의 의구심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수사기관이 어쨌든 실체를 밝히라. 그리고 그 수사기관의 결론을 믿을 수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겠죠. 그런데 많은 국민들의 또 댓글을 보면 임은정 동부지검을 못 믿는다예요. 그거는 처음부터 그 피의자다라는 국민들의 그 인식이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진짜로 100% 맞는지는 저도 몰라요. 제가 수사기관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를 의심을 해소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는 정권 내내 따라갈 문제다. 예, 라고 보고. 그러면 민주당 니네들도 청와대도 다 엮여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백혜룡 경정을 100% 믿을지, 이거는 믿을지, 그걸 국민한테 물으면 안 돼. 그거를 하라고 지금 세금 주고 권력을 준 거잖아요. 근데 이걸 안 한다는 게 문제다, 이거지. 그 얘기 나온 김에 그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지금도 백혜룡 경정의 그 주장이나 이런 거 우리가 쭉 들어봤는데 정말 신빙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근거도 많이 있고 구체적이죠. 구체적이고 그런데 검찰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뭘 제대로 지원해 주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걸 이렇게 털어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백혜룡 경정을 임은정 동부지검 쪽으로 보내라고 한 것도 대통령이잖아.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관심사인데 그렇습니다. 이걸 이렇게 이제 해버리니까 이제 국민들이 아니 이럴 리가 있나 안 믿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특검도 그렇게 정리하고 그래서 지금 많은 국민들은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보냈고 그래도 임은정 검사장인데 거기에서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 백혜룡 경정이 조금 너무 지나쳤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기류가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해야 이 부분이 좀 제대로 정리가 될까요? 제가 제 개인 유튜버 이병철 TV 사이다에 이거를 여러 번 다뤘거든요. 그리고 댓글들을 보면 임은정이를 못 믿는다가 압도적입니다. 아. 네, 그게 이제 전 국민 민주시민의 전체 여론은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거 좀 여론조사 같은 거 한번 나오면 좋겠는데. 예. 그런데 아마도 제가 추측하건데 제 그 유튜브를 듣는 분들은 아주 극렬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중도가 많거든요. 저는 극좌15, 극우 15는 뭐 초청도 안 하겠다 이렇게 항상 선언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중도적인 그 합리적인 진보, 합리적인 중도층들은 압도적으로 임은정이 동부지검의 중간 수사 결과는 안 믿는다예요. 예. 저도 믿기 힘든데 그리고 그렇다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를 안 하느냐. 그게 일단 1차적 문제입니다. 지금 설날인데 지금까지도 대통령 특별 지시 사항이에요. 그 뭐 백혜룡을 투입해서 이 실체를 국민의 의구심을 밝혀라라는 게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잖아요. 뭐 백혜룡이를 밀어주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러면 설날 전에는 최종 수사 결과 발표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중간 수사 발표는 어쨌든 혐의가 없다예요. 그런데 왜 눈치만 보고 있냐. 그게 뭐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났는데. 그런데 그것이 적어도 이번에 특검이라는 2차 종합특검이라는 이 수사기관을 통해서 밝혀지지 않으면 5년 내내 어떤 정권에 대한 의구심으로 저는 남는다고 봅니다. 잠깐 마약 이야기를 해봤는데 2차 특검 성공하기 힘들다라고 보시는 가장 큰 이유가 법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률에 중요한 게 빠져 있다.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국정농단 관련해서는 저는 코바나 컨텐츠가 했던 초대형 전시회들 그거를 후원한 대재벌 그룹들, 대기업들 이거는 다 뇌물이에요. 그게 벌어진 게 윤석열이가 이제 박근혜 특검팀에 들어가서 스타가 되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서울중앙지검장 결국 검찰총장까지 했잖아요. 이때의 초대형 그 세계적인 전시회들을 또 여러 건을 했어요. 그러면은 뭐 윤석열이 보고 그 엄청난 그 후원을 한 거지. 그렇잖아요. 이건 다 사실상 뇌물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번에 2차 종합특검법에 저는 그거는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역시 빠졌습니다. 저는 이게 또 수사하기도 제일 쉬워요. 다 아는 거고 이것이 어떤 뇌물성이 있느냐 어떤 포괄적 대가성이 있느냐만 그 법리적으로 밝히면 되는데 야, 이 쉬운 게 그리고 아시다시피 뇌물은 1억에 10년이잖아요. 예. 징역이. 이 엄청난 게 왜 빠졌냐 이것도 저는 궁금하고 그다음에 현재 특검법에 있는 이 수사 대상을 보면 저도 진짜 좀 밝혔으면 좋겠다고 궁금해요. 노상원 수첩. 그게 1차적으로 중요해요. 그 다음에 영현백이라고 하는. 예. 그 실체도 밝혀야 된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또 1차 그 특검에서 그 조은석 특검팀의 특검보나 이런 분들 중에 저하고 사법고시 동기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예, 사법고시 동기들이 이번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검팀 끝났으니까 그리고 파견 나갔던 그 부장검사들 저도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네들도 이거를 수사를 많이 했고 밝히고 싶었다. 왜냐하면 그거를 밝혀내면 크잖아요. 지네들도 다 윤석열이는 끝난 거고 그러면 이런 실체를 밝혀내면은 그게 또 성과가 크고 또 각 개인은 다 그런 게 있어야 본인한테 영광이고 또 앞으로 또 잘 나갈 건데 없었다는 거거든. 예. 그러면 과연 2차 종합특검이 이거를 제대로 또 뭐 할 수 있는 뭐 엄청난 능력이 있을까? 첫째. 둘째는 여기에 결국은 또 검사들이 올 겁니다. 수사를. 지금 유튜브 보면 자, 이제 1차 특검 보니까 파견 검사들 열심히도 안 하고 뭐 빠진 것도 많고 그러니까 재판도 엉망이 되고 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수사 기소 분리 검사들은 수사 못하게 이제 하는데 그러면 경찰만 다 이제 해보자. 해보세요. 되는지. 수사는 검사들이 훨씬 잘합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모든 제도를 지원을 했고 했으니까 잘할 수밖에. 예. 그런데 여태까지 훈련이 안 돼 있는 그 경찰들한테 초대형 사건을 맡기면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경찰들이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훈련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북한산만 다녔는데 히말라야를 어떻게 올라가? 예, 훈련이 안 돼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마 지금 그 특검이 인선을 하고 있겠죠. 그러나 이런 기류들을 또 반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검사들 또 막 땡겼다가 나중에 잘못되면 저 검사하고 내통했다. 아마 그래서 경찰을 주력 그 수사팀으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들도 많이 들리거든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찰의 수사 능력을 그 자체를 제가 뭔가 얕잡아 보는 게 아니고 북한산만 다녀봤다 이거예요. 히말라야는 못 올라가면 죽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경찰을 중심으로 팀을 꾸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그렇다고 보면 결과는 뻔한 것이다. 리더십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2차 특검의 권창녕 특검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분은 뭐 법무부인 지평 소속이고 법무부인 지평이 운동권 출신들이 만든 겁니다. 그 82학번, 제가 84학번인데 이거는 저도 잘 아는 운동권 출신 그 법조인들 또 서울대 출신들이 많이 주축이 돼서 만들었고 저도 잘 알기 때문에 법무부인 지평은 굉장히 실력 있는 그 로펌입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그 특검도 굉장히 법리적으로 실력이 뛰어난 분이에요. 그 학구적이고 논문을 수십 편을 쓰고 그러나 노동법 쪽 그 또 변호사로서 활동도 많이 하셨고 한데 너무 학자적이에요. 이게 판사 출신이니까 수사를 안 해봤을 것이다. 그런 뭐 어떤 불안감은 안 가져도 됩니다. 예. 그런데 스타일이 너무 학문적이고 또 항상 학구적인데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강한 결단력, 어떤 전쟁을 치르는 사령관의 스타일 이제 그런 걸 좀 잘 또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예언 들어봤는데 다 힘 빠집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계속 합시다. 당연히. 그리고, 이런, 이제, 저의 좀 비관적인, 이 전망이 틀리도록 만들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2차 종합특검법에 빠진 게 있으면 민주당이 법을 개정해서 만들어 넣으면 되는 거고. 지금이라도. 그렇습니다. 보완하면 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더 좀 디테일하게 민주당의 훌륭한 또 법조계를 잘 아시는 또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법조계 출신이라고 잘한다는 얘기는 저는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예, 이번에 또 지난번에 뭐 이성윤 씨 이런 거 보세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영교 의원님이라든가 박지원 의원님이라든가 법조인 출신도 아닌데 굉장히 잘 하시거든요. 이제 어쨌든 이런 의원님들이 더 이 2차 종합특검의 준비 과정부터 꼼꼼히 좀 이렇게 챙기고 또 그거 하라고 집권 여당이 있고 또 국민들이 빛의 혁명을 만들어 드린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다. 당장에 보완한다면 2차 특검에 법을 보완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좀 우선적으로 넣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제 요구사항은 마약을 넣어야 된다. 마약 넣어야 된다. 이거 다시 철저히 해야 된다. 네. 그다음에 코바나 콘텐츠의 뇌물성 그 전시회 여기서 확실하게 잡아낼 수 있는 거를 넣어야 돼요. 예. 애매한 거 하는 것보다. 그다음에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공소기각 그거를 손을 봐야 됩니다. 지금 공소기각이 계속 나왔잖아요. 예. 그거는 최소한 그 판사들은 1차 내란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 법에 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가 안 돼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관련 수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거냐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작년에 민주당이 9월 달에 법을 개정해서 더 구체적으로 만들었거든요. 그 조문에 따라서 하니까 공소기각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조문을 손을 봐야 된다. 좀 더 넓게. 그 조문이 뭐냐. 그러니까 본래 이 내란 그리고 김건희 국정농단 그것과 관련되는 뭐가 관련되는 것이냐. 증거가 공통되는 사건. 첫째. 둘째, 이것과 목적과 수단, 원인, 결과 간의 관계에 있는 사건. 이렇게 딱 이제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런 게 해당 사항이 없다. 뭐 국토부 서기관이 엉뚱한 데서 돈을 먹었다. 그거 보니까 증거가 공통되는 게 아니다. 김건희의 양평 고속도로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원인이 되고 이게 어떤 그 결과가 된다. 이런 관계도 아니다. 하니까 이거는 수사권 없다. 공소기각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법을 개정해서 넓혀야 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내란 특검 관련해서. 내란 사건 관련한 이진관 재판장님이 지금 맡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믿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 한덕수, 최상모 등등의
그 헌법재판관 미임명 직무유기 또 막 하루 만에 이완규를 임명해버리고 찍고 나면 그거 이제 이진관 재판장이 맡고 있고 며칠 전에 이제 첫 재판 우리 국민들이 다 보셨어요. 거기서도 가장 집중적인 쟁점이 공소직 기각을 시켜야 된다라는 피고인 쪽에 뭐 피고인 5명 전부 다 공소기각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 말이 되냐? 사실 재판장님이 이진관 재판장님이니까 언론도 국민들도 아니 잘하시겠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 이거 공소기각 날 확률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무리 이진관이라도 법이 그렇게 딱 못 받고 있거든요. 보십시오. 이제 내란 특검법이니까 1, 2, 3 비상계엄 내란 그 수사 대상은 당일날 그런 국무회의의 위법성, 그 다음에 군인 경찰을 투입한 거, 그게 폭동이니까요. 그 다음에 정치인, 언론인 뭐 등등을 체포하라, 체포 지시, 단전 단수 이렇게 방송사 등등에 대한 단전 단수 등등의 지시. 이거는 그날 일어났던 폭동이죠. 이제 그것이 수사 대상이에요. 그리고 그 새벽에 국회가 합법적으로 이제 그 계엄을 해제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법률적으로 헌법적으로는 비상계엄 사태는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연속선상에서 또 제2, 제3의 비상계엄이, 내란의 위험이 있었고, 이제 그 다음에 4월 4일 날 와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이를 파면을 결정함으로써 사실상 법률적으로 끝난 거거든요. 그러면 내란이 4월 4일까지, 2025년 4월 4일까지 사실상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 사이에 벌어진 것은 이 내란특검법의 수사 대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게 국민적 상식일 겁니다. 그렇지만 법을 엄격하게 보면 12월 4일 날 국회가 비상계엄을 끝을 내줬고 그리고 그 이후에 12월 말일 뭐 1월 달 이때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한덕수가 헌법재판관들 임명해야 되는데 안 해버려. 직무유기. 그리고 또 뭐 이제 탄핵되니까 권한 대행의 대행. 최상목이가 2명만 하고 40여 이제 재판관 안 해버려. 직무유기 지금 재판받는 게.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그 탄핵이 기각돼가지고 살아서 돌아왔어요. 한덕수가, 국무총리가. 그리고 왔더니 그때 이제 퇴임하시는 헌법재판관 2분 후임으로 하루 만에 이완규 그냥 막 임명해버려. 그러니까 청와대 인사검증팀의 그런 직무 권한을 침해했다. 한 달은 걸리는데 그래서 직권 남용. 이렇게 이진관 재판장이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쟁점이 그래 직무유기 직권남용은 된다. 근데 직권남용이 시간상 부족, 뭐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그런 그 측면보다는. 권한을 침해했다. 이거죠.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그때 당시 한덕수의 대통령 직무대행이라고 하는 그 직무대행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뭐 그것도 그것도 뭐 권한 남용이라는 되고 또 그쪽에서는 뭐 대통령의 권한 대행이니까 이건 통칭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놔두고 그냥 공소기각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법률에 그러면 보자. 법률에 내란특검법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 2, 3 비상계엄 내란, 그 군경 투입 등등 그것과 증거를 공통으로 하느냐 이거 아니다. 이게 목적이 되고 이게 수단이냐 그것도 전혀 아니다. 뭐 원인 결과도 아니다. 그러면 해당 사항 없네. 공소기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이진관 재판장도 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법을 고쳐야 된다. 2차 종합특검법은. 이제 네 번째 질문이 사실은 1, 2, 3번을 아우르는 질문이기도 한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 보면 이제 네 번째 제가 여쭤보고 싶은 예언은 제목은 내란 청산 과연 가능할까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되면 가능하겠습니까? 네, 내란 청산이라는 게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최소한 그 윤석열에 대해서는 사형은 아니더라도 무기징역은 최종 확정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법원에서. 그리고 이제 김건희도 못지않은 내란의 공범이다. 그러면 적어도 김건희가 이 비상계엄 내란에 가담한 게 2차 종합특검에 의해서 밝혀지고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처단을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내려줘야 된다. 이쯤 돼야 내란이 청산됐다고 볼 수 있겠죠. 기본이죠. 김건희의 국정농단도 뭐 중요한 거는 다 법률적으로 처단이 돼야지 청산이다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청산이 어느 정도는 되었다. 그렇죠. 가담자들 처단하고. 네,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반민특위가 와야 되고 친일파가 다시 정권을 잡고 왔더니 오욕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그래도 썼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칼자루를 극우 법원이 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심에서 계속 우리가 국민들이 지금 기대하는 거에는 정말 터무니없는 지금 100을 기대했는데 나온 거는 열도 안 돼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올라갈수록 고등법원, 대법원 올라갈수록 판사들은 나이는 더 많고 훨씬 더 극우적이고 훨씬 더 극우적인 그런 문화에 쩔어 있고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대법원은 뭐 그 중에서도 정말로 극우의 극우인 조희대 대구 대법원장, 박영재 부산 법원행정처장 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란 청산 반드시 해야 되지만 갈 길이 너무나도 험난하다. 히말라야다, 히말라야. 그런데 히말라야라는 게 이제 그 극우 세력들이고 우리가 저걸 극복하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넘어가야 되는 이 민주 진영이 너무 아마추어다. 저는 이게 걱정이다 이겁니다. 북한산만 가본 사람들. 그러면 내란 청산 가능하다도 미지수다. 미지수다. 예.